작년 배달 매출, 현재 배달 매출. 이거 뭐가 더 잘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 임사부 1000개 매장의 데이터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코로나가 풀린 뒤에 배달 매출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매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되고 있는 매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신기한 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떨어지지 않은 매장들인데요. 이 매장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배달 매장 가지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부터 먼저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 빠른 배달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달을 20분 컷으로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달이 어떻게 20분 컷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좀 신기한 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타코야끼 브랜드를 만드느라고 1호점 매장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매장이 2022년도에 저희 물류 매출이 230이었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물류 매출이 13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200위 이상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매장을 타코야끼 매장 1호점으로 선정을 했고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이제 세팅하면서 교육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배달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음식을 빨리 조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좀 더 일찍 나와가지고 1인분씩 포션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포션된 것만 뜯어서 나갈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조리가 냉면 같은 경우는 2분에서 3분 안에 나왔고 돈가스나 이런 것들도 정말 5분 컷에 다 끝났습니다. 11시 오픈이면 보통 2시간 전에 9시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점심에 나갈 양들을 미리 포션해놔서 주문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조리해서 나가게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음식이 빨리 나가니까 당연히 고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리 시간을 줄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랑 둘이서 하고 있는데 2명이서 150만 충분히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1km에서 2km 가까운 거리는 본인이 직접 빨리빨리 배달을 해버리고 먼 거리는 대행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배달하는 그 고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재주문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요. 그거 보고 이게 조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 시간하고 조리 시간 준수율, 주문 접수 시간, 접수율 모두 조화를 받으면 더 많은 고객한테 가게가 노출이 되거든요. 처음에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10초 안에 다 접수를 해요. 배달민족 주문 뜨고 쿠팡 뜨고 하는데 그때 10초 안에 다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상위 노출이 되는데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배달 예상 시간을 누르잖아요. 보통 이제 20분 정도에 눌러주더라고요. 20분이면 가장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받았을 때도 벌써부터 20분 안에 온다고 깜짝 놀랄 만한 시간이거든요. 식당에서 주문했을 때보다는 조금 늦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앞에까지 배달이 오는데 20분 컷이 온다.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죠. 이렇게 다 해놓고선 음식까지 빨리 나갔는데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배달 완료를 하지 않는 건데 배달 완료까지 마무리를 해줘야만이 결국은 20분 컷이 됩니다. 배달 완료를 눌러줘야 빠른 시간에 도착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거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배민의 알고리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요약을 해보자면 배달을 20분 컷으로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조리가 거의 5분 컷이고 배달을 나머지 15분 안에. 근데 가까운 매장은 직접 뛰기도 한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배달 접수 빨리 받기, 예상 시간 빨리 누르기, 완료 시간 버튼까지 빨리 누르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변화되는 배달 플랫폼을 꾸준히 공부하고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달 시간이 이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바뀌게 된 거예요. 진짜 매번 달라져요. 다음에는 또 뭐가 바뀌어서 상위 노출시킬지 아무도 몰라요. 오죽하면 저희 회사 임사부는 이런 배달 플랫폼만 연구하는 교육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내고 테스트한 배달 지식을 매장 1000개 사장님께 전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결과가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배달해봤자 남는 거 없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광고비에서 수수료에 나가는 돈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면 노출이 안 되니까 결코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엔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합니다. 방법은 정말 많은데 오늘은 한 개만 다루겠습니다. 바로 배달 팁과 메뉴 금액을 배달 플랫폼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배민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수수료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메뉴 가격과 배달 팁을 모두 똑같이 해놓으면 음식점 사장님들은 남는 게 없을 거예요. 특히 배민원은 배달료 6,000원부터 시작하고 수수료는 6.8%잖아요.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이 배민원보다 배달의 민족을 선택하게끔 유도를 해야 합니다. 배민원 메뉴 가격과 배달 팁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게 방법이 되겠죠. 고객이 빨리 받고 싶으면 배민원을 선택해서 조금 돈을 더 내는 거고 늦게 받더라도 저렴하게 먹고 싶으면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배달 플랫폼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을 적절히 사용해주세요. 꾸준한 매출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돈을 더 내고 배민원을 시키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근데 그런 음식점 사장님들은 사실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래도 스스로 배달료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하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데이터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매장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본사 물류 매출로 상위 20개 매장이 꾸준하게 잘 나온 매장들이 있었어요. 물류 매출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매출이 높다는 거잖아요. 거기 공통점들이 3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운영하는데 매출이 상위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일일이 매장에 다 전화했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전 당연히 매출이 높으니까 배달비가 싸고 쿠폰을 발행하고 여러 가지 다 한 자료인데 배달비는 2,900원부터 3,500원까지
배달료까지 다 받고 있고요. 무료 배달 같은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쿠폰 뿌리지 않고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근데 원래 초반에 배달 플랫폼에서 노출을 많이 시키기 위한 전략이랑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웃겼던 건 영업시간이 길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업시간이 우리 짧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들의 매장에 맞게 최적화를 시켰더라고요. 어떤 데는 아침 국밥하고 냉면하는 매장이 있는데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8시에 문을 닫아요. 국밥이 오전에 더 일찍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분들은 여러 가지 시간을 조정하면서 느껴서 본인의 매장 상황에 맞게끔 시간을 최적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대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잘 나오고 배달료도 받고 쿠폰도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꾸준하게 매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3년 동안 운영한 매장 중에 상위 20개 안에 들어간 매장들이 15개 매장들이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저희 브랜드를 갖고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와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다 짜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수익을 내려면 초반에는 배달 플랫폼에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해서 노출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커스텀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시간에 내가 장사가 잘 되는지 어떤 연령층이 주문하는지 어느 지역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처음에는 전략을 긴 영업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저렴한 배달료를 설정을 하면서 쿠폰도 뿌리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의 우리 메뉴를 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고객들한테 줬던 혜택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할인이라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정당하게 우리 메뉴와 브랜드 가치 그리고 우리의 상품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거죠. 혹시 그렇게 최적화하는 데에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편인가요? 보통 이제 여쭤봤더니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제 자리가 잡히면 배달은 이제 월세가 되게 작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가 좀 많이 적게 들어가요. 투자비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된 이후부터는 수익성이 되게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거는 임사부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출을 보완해줄 샵인샵 브랜드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장님들이 임사부 샵인샵이 아닌 다른 브랜드로 운영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식은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그 상위 탑 20에 있는 매장들이 임사부 샵인샵 이외에 다른 샵인샵 브랜드도 같이 있어요. 만약 15개였다? 그 중에 5개, 8개 사이 반절 정도 매장들은 다른 샵인샵을 하고 있어요. 임사부랑 같이. 네, 저희는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장님들 매장 매출과 수익이 우선이지 우리 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다른 브랜드를 넣으면 안 된다? 저는 사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요. 저희 브랜드가 아닌 더 좋은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더 넣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사장님들이 수익을 얻은 게 저희는 목적이지 저희가 저희 브랜드 팔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샵인샵을 여러 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하나만 하는 게 가장 좋죠.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 하나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가장 적게 운영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절성 있는 메뉴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냉면 말씀드렸지만 냉면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정말 되게 굉장히 잘 되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국밥이나 이런 신규 브랜드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럴 거예요. 그럼 냉면 브랜드에 국밥을 넣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배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문성 있는 브랜드로 가야 합니다. 저희 냉면에 국밥을 넣고 냉면에 탕을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겨울 브랜드 따로 여름 브랜드 따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보완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샵인샵 운영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3위, 재작년 3위, 3년 전에도 3위였던 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카레 브랜드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브랜드는 그 만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임사부 아닌 브랜드. 네, 아닌 브랜드를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매출을 보완해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식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저녁에 야식도 가져가는 건데 야식 같은 경우는 닭발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시간대가 주문이 들어오는 게 8시 이후에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밥을 오전에 팔고 점심에 뭐 분식이나 뭐 다른 뭐 돈가스 팔고 그다음에 저녁에 국밥이나 다시 이제 식사류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문이 8시 전에 이제 보통 끊기는데 그때 이후에 매출을 보완해줄 수 있는 야식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매장에서 최대 매출이 날 수 있게끔 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거죠. 제일 많이 운영하는 매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봤던 것은 4개 매장까지 봤었어요. 그 이상은 인원이 받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동선에 이런 것들이 다 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조리가 간단하고 빨리 나갈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짜서 샵인샵의 브랜드를 가져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즌성이 있는 메뉴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들은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밥이 겨울에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객들 눈에 꾸준히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수시로 우리 국밥집을 홍보해 놓으면 추운 계절이 왔을 때 고객들은 이전에 받았던 국밥집을 기억하고 있다가 주문을 하게 됩니다. 돈가스 브랜드면 냉면, 전단지를 계속 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 계속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브랜드를 시켰는데 이런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계속 홍보 전단지를 껴줍니다. 우리의 가치를 계속 알려주면 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처음 브랜드가 고객한테 되게 좋은 인상을 줬다 라고 했다면 고객은 다음에 분명히 저희 브랜드의 다른 브랜드를 또 찾을 겁니다. 그게 결국은 브랜드의 힘이거든요.
오늘은 3년 동안 저희 매장 중에서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꾸준히 배달이 잘 되는 음식점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배달을 최대한 빠르게 끝낸다. 마지막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는 것까지요. 두 번째는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합니다. 고객에게 처음에는 우리의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배달료 무료나 아니면 뭐 쿠폰이나 이런 것들 뭐 리뷰 멘트 되게 다양하게 제공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됐을 때 고객들이 우리 음식을 많이 찾아주고 재구매도 많고 했을 때 정당하게 배달료를 받고 쿠폰도 빼고 그다음에 리뷰 멘트도 좀 더 줄인 형태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더라고요. 수익성이 있으니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장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샤비샵 브랜드는 추가로 운영해서 매출을 보완했습니다. 저희 임사부 브랜드가 아닌 타 브랜드도 같이 섞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매장에서 잘 될 수 있는 브랜드를 도입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매출과 현재 매출의 변화가 있나요? 꾸준히 매장 운영을 잘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꼭 노하우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장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 임사부였습니다.